안녕하십니까, 유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박도라입니다. 저희는 인간의 변화와 가치라는 교과목에 대해서 설계를 했고요. 그 설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3번의 시수에 맞춰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변화와 가치라는 교과목은 특별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생들이 사유하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경험과 또한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찾아서 확인하고 또한 주변에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소통함으로써 진정한 가치를 융복합적으로 만들어내게 하는데 그 수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인간은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사회적, 문화적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맞춰 자기 자신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게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이 교과목 설계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학생들이 사전에 해당 차수에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읽거나 교수님들께서 제시한 컨텐츠를 체험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그것을 수업 시간 전에 발표를 하고 수업 시간에 조원들끼리 모여서 같이 토론함으로써 그것을 의미화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교수자들께서 직접적인 간섭이나 직접적인 강의에 더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학생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모으고 토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 후에는 학생들 스스로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깊은 사유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써내는 자기 생각 에세이를 작성하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이 수업 과정의 설계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각각 차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강은 선택과 도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들께서 이 강좌에서 강조하셔야 될 것은 학생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란 선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의 반대말이 도피가 아니라 도피 역시 또 다른 선택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 목표를 확인하신 후에 구체적인 강좌 시연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여기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어요? 저는 지하철이죠. 저는 걸어왔는데. 부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곳에 어딜 가려고 그래도 누구는 버스 타고, 누구는 지하철 타고, 누구는 또 비행기도 타요. 선택해야 되는 그 운송수단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뭘 선택하든지 제일 힘든 게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해서 뭔가를 선택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내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 인간 사회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차 타고 가면서 뭐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잘 수도 있고 또는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재밌어, 즐거워 그럴 수도 있고, 좀 오래 걸리지만은 사실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면 또 다른 걸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 나는 빨리 와서 좋아, 또는 나는 돈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다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막 마음이 부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정할 때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조금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내가 선택한 것이 정말 이거하고 같을까라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선택이라는 것이 남과 비교하면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자꾸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택에는 옳고 그른 게 있나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요새 느끼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선택한다고 굉장히 다른 사람과 고민하고 비교하고 하는데 결국 자기가 정하는 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한다라는 것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물들은 남들을 좀 인식하긴 하나요?
대부분 사회를 이루고 사니까 다른 동물과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다른 동식물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당연히 인식을 하고 거기서 어떤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죠. 또 선택에는 또 이런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보면 가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바빠가지고 말이야. 공부를 내가 막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진짜 공부를 내가 진짜 했으면 내 A 플러스 나왔을 텐데, 내가 좀 바빠가지고 조금밖에 안 했더니 B 마이너스가 나왔어. 나는 C 플러스가 나왔어. 이런 학생들이 정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잘해 놓는데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되면 엄청나게 막 학생들 이야기로 현타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도 B밖에 안 나와? 딴 애들은 막 설렁설렁 한 것 같은데 A가 나왔는데?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좌절감이나 괴로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애초부터 최선을 하지 않더라고요. 좀 역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을 할 경우 선택 때문에 나온 결과를 책임져야 되니까 엄청나게 괴로움.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두려움이라고 자기가 명확하게 생각하지는 못하고 그냥 나야 원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괜찮아. 라는 식의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자꾸 뒤로 도망치듯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도피 또는 자기 기만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학생들이 자신감이 있고 요즘 학생들만이 아니라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야, 내가 젊었을 때 같으면 할 수 있어. 내가 그 정도는 가능해. 라고 쉽게 말씀은 하시는데 정말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을 경우 벌어질 일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선택은 가장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들에게 압박 아닌 압박을 주는데 남들과 비교하는 것. 나도 모르게 남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 두 번째는 정말 내 자신이 최선을 다했을 때 나에게 밀려들 후폭풍. 근데 이 중에서 더 두려운 게 사실은 두 번째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이걸 못했다? 그러면 너무너무 나는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물들도 사회를 이루는 그런 종족들 중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인간만큼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할까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그런 선택에 대한 고민, 또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죠. 근데 죽음이 선택인가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죽음이 선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동물 세계,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 세계에는 네. 죽음을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래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무슨 동물도 자살하지 않아? 이런 케이스 그런 예로 레밍스, 레밍스의 집단 자살 이런 거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 알려져 있는 걔네들이 집단이 커졌을 때 그 집단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스스로 절벽에서 떨어져서 자살한다. 그게 디즈니가 만든 가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요? 예, 동물들도 다 사가지고요. 네. 장소도 자기네들이 얘기한 곳이 아니라 캐나다에 있는 어디 지역에서 예, 그냥 다 사람은 숨어 있고 동물들 몰아서 절벽으로 떨어뜨리면서 쟤들 자살한다. 이런 식으로 가짜로 만들었던 게 그건데 그 여파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동물도 자살하잖아. 레밍스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그러니까 동물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교수님 말씀이 참 맞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인간만이 어떤 철학적이고 고차원적이고 삶인의 죽음인에 대한 사유를 함으로써 인간이라는 종족이 여기까지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하는 것의 부작용으로서 삶이 어떻고 죽음이 어떻고에 대한 심각한 천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본질적인 인간도 동물인데 다시 말하면 삶을 가지고 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너무나 당연한 그것인데 그것을 반하는 특별한 생각들을 이렇게 저런 생각들로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동물들은 사실은 인간 위주로 보면은 쟤네들은 열등해서 그런 생각을 못해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순수하게 이 생명이라는 본질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탄생하는 순간 정정한 안자가 수정이 된 후에 그 다음에 발생이 되는 과정부터
한 개체가 만들어지고 그 개체가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을 쭉 관찰을 하다 보면 네. 생명은 경이롭다고 당연히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경이롭고 소중한 생명을 나 스스로 그거를 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진짜 동물인데도 가끔 착각을 해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죽음도 선택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건방진 얘기일 수 있겠네요. 종교에 상관없이, 그렇죠? 종교에 상관없이 이 하나의 생명이 생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없이 많은 물질적 생물들, 그 노력들, 그 에너지들, 뭐 신하고 상관없이 그거를 내가 다 나는 죽음도 선택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마치 비행기 파일럿인데 나 오늘 기분 나빠. 난 이제 이 세상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고 사람을 다 태우고 그냥 아무 데나 갔다 훅 하는 것만큼이나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큰 좀 뭐라 그럴까요? 삶이라는 것, 생이라는 것, 또 자기를 수없이 많이 도와주고 있고 내가 해야 된 그 부분들을 부인하는 그런 문제도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철학에서 이 선택하는 것과 도피하는 것을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흔히 할 수 있는데 사실 도피도 선택 아닐까요? 그렇게 치면? 그렇네요. 그렇죠. 아니 내가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밥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는 밥을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안 먹을 거야 라는 것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죽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다는 건 그건 정말 굉장히 또 다른 도피 역시 문제적인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도피하게 되고 선택하지 않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지고 싶지 않은 어떤 웅크리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 저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제 아이들, 아빠, 나는 아무래도 공부에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뭘 할래? 그럼, 난 지금부터 노래를 해볼래. 뭐 이런 기도 하거든요. 정말 우리 그 자신이 노래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나는 노래를 해야지라고 하면 선택이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싫어서 공부하는 게 싫어서 나는 그냥 다른 것을 해야지라고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을 도피하는 거지요. 즉 우리는 도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또 다른 선택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이 선택을 무엇인가 한다라고 할 때 선택하지 않고 도피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버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가끔 우리 쉽게 어디 가서 음식 정할 때 고르기 너무 힘들잖아요. 야, 그냥 몰라, 그냥 아무거나 해. 그냥 주는 대로 줘. 이렇고요. 저희도 어디 가면은 구내식당 가면 그날의 백반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선택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고 그냥 도피하는 것처럼 되는 것도 또 다른 선택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남이 이미 만들어 놓은 백반처럼 남이 주어진 거를 그냥 흡수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주체성보다는 객체화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한 편 있어요. 교수님, 우리 아까 처음 교수님께 여쭤본 것처럼 우리가 부산 가려고 그러면 비행기 탈 거냐, 기차 탈 거냐, 뭐 자전거냐, 걷느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길로 갈 거야? 예, 뭘 해도 걱정이잖아요. 아마 이 학생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되면 우리 애는 너무나 미술에 재능이 있어 싶어서 미술을 좀 더 전문화시킬까? 아니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미술 하다가 조금 다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음악을 시켜볼까? 아니야. 공부를 시켜볼까? 여러 개의 선택기를 가지고 고민하시잖아요. 정작 그 당사자들도 이런 고민을 요즘 너무 많은 정보와 요즘 너무 학생들이 이게 머리가 밝아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고민에 대해서 우리만 했겠습니까? 먼 옛날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셨죠. 우리가 아마 잘 아는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루스트가 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딱 한 구절 때문에 좋아하는데요. 제가 잘 낭독을 못하지만 한번 시 번역된 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란 숲 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몸은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은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도 걷다 보면 지나간 자취가 두 길 모두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요.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나는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 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도요.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제가 이 시에서 정말 좋아하는 거는 마지막입니다. 훗날에 나는 먼 길 가서 아무도 가지 않았던 적은 길을 택했다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고 할 수만 있다면 거인이 돼서 이쪽에 한 발, 이쪽에 한 발 막 이렇게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수도 되고 공부하는 사람도 되고 프로 선수도 되고 이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 그런 마음을 담은 것이 영화나 만화나 드라마나 있을 수 없는 꿈을 담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 속에 우리는 사실 거인일 수는 없거든요. 길이 점점점 벌어져서 멀어지는데 두 길을 동시에 같이 갈 수는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하나를 택했을 때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나는 이 길 가는데 저쪽 길은 어떨까? 또는 이 길 가다가 너무 기쁠 땐 잘 기억이 안 되는데 심지어 기쁠 때도 저쪽 길은 더 기쁘지 않았을까? 근데 이쪽 길을 가다가 조금 슬픔이 있으면 살다 보면 굴곡이 다 있거든요. 정말. 그러면 저쪽 길이면 안 그랬을 텐데 라고 생각이 자꾸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을 다 걸어가가지고 내 끝에는 결국 이렇게 나쁜 길이고 힘든 길이니까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이 길도 저 길도 결국 끝은 같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길을 가던 나는 그 길이 정말 인간이니까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지만 훗날에 나는 그 옛날 남들이 가지 않은 편하지 않은 정말 별것 아닌 길을 걸었는데 그게 너무 뿌듯하고 내가 그 선택을 했던 것이 너무나 기쁘고 정말 내가 잘했다고 나를 두덕여주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너무 기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씩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내 스스로는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게 정말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정말 깊이 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들이 이 선택과 도피에서 강조하실 것은요, 이 선택이 맞다 그르다보다는 우리들에게 선택이라는 것은 늘 있어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예를 들어주시면서 또는 학생들 스스로 찾아서 예를 가지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선택이라는 건 늘 피할 수 없다라는 점이죠.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저희 교수자 2명이서 보여줬던 것보단 더 많은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더 절실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무슨 계열이고 나는 이러이러한 전공을 하고 하면서 아마 그 전공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또는 그 전공을 잘못했겠다는 말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지금 어려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답,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너 힘을 내 라기보다는 스스로 그것을 찾아가서 우리가 점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냐, 나아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선택의 길이 굉장히 총체적으로 중요하고 또한 아름답고
의미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분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두 명의 교수자가 같이 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인문학적, 철학적 이야기와 자연과학적 이야기를 각각 균등하게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혼자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도피라는 것은 특히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깊이 몰입할 것 같으면 제시만 해주시고 스스로 토론을 통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수자들 입장에서는 학생들보다 연배가 위다 보니까 마치 교훈적으로 학생들이 너무 지금 힘들어한다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훈적으로 이러면 안 돼처럼 비치게 하시는 것은 지향하시는 것이 아마 이 강좌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교수님들께서는 다양한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이보다 더 발전적으로 만드셔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